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그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인문, 고전, 과학, 역사, 혹은 또 유명한 위인 등등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꽂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모시고 사시는 그 와중에 이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머리털과 사별을 하시는 저와 비슷한 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동양의 성인이신 공자와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서양 철학 약 2500여 년 동안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를 사셨던 것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인류 역사에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어떤 연관성, 좀 신기한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크라테스 또한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예수, 석가모니, 공자님과 함께 4대 성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4대 성인 하면 그 이제 모하메까지 포함해서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양의 그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 모하메 대신에 소크라테스를 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던 이 다른 분들과는 달리 어떤 단지 철학자로서 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에 상당한 부분을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는 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공자님이나 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거죠. 나중에 이제 공자님 말씀은 후학들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자사가, 손자이신 자사가 중용을 저술했고, 사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도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제자이신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대화편이 이제 작성된 것을 보면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또 고민한 주제도, 또 그렇게 이제 그 책이 나온 것도 어떤 묘한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자께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한 어떤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보면 양쪽 다 결국은 어떤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하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올바른 삶, 이러한 고민에 대해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성적인 사유로 접근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충 이제 공자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10년 뒤쯤에 태어난 거죠. 이제 아버지는 조각가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받아주는 이제 산파였죠. 그 당시 조각가라고 해서 어떤 무슨 예술가 이런 건 아니고, 당시로 말하면 일종의 그 3D 업종이었던 셈입니다. 그 당시 이제 조각가라는 것이 이제 본인은 어떤 창조적인 작품을 만든다기보다 어떤 주문 제작 같이 이러이러한 거 만들어 봐봐, 그러면 이제 만들고 했던 대충 그런 식이었으니까 말이죠. 이제 당연히 소크라테스 집안은 가난했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외모 자체가 되게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뚱뚱하고 대머리인데다가 좀 안 생긴 거죠. 코도 들지 않고에 되게 안 생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이제 나름 요즘처럼 외모로 인격을 평가받는 그런 비슷한 사회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젊었을 적에 그분의 그 외모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데까지 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전쟁에서도 한 세 번 정도 이제 영웅적으로 동료를 구해내고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색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와중에 이제 엄청 잘 나가는 귀족들의 자제들을 포함해서 선생님 하면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개떼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사실 그 유명한 플라톤, 이 양반 역시 그 소크라테스를 존경해서 따라다닌 그런 귀족가의 일종의 그 엄친아 중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제외하고는 평생을 거의 아테네에서만 살았던 그 진정한 아테네의 죽돌이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뭔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날씨 좋고 뭐 이러면 이제 밖에 나가 싸돌아다니면서 사람 붙잡고 이건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대화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동네 한량 좀 심하게 말하면 생긴 걸로 봐서는 좀 약간 노숙자 분위기 그지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이게 말빨이 좋다 보니까 생긴 건 좀 그래도 거기 이제 빡 간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였죠. 예. 당시 그 신전에서 그 신탁 이제 오라클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 내용이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책 한 권 안 쓰시고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런 평가를 들은 것을 보면 이거 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도 정작 이제 자기 집에서는 뭐 거의 뭐 완전 개무시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유명하시죠? 이 소크라테스에게 돈을 좀 벌어오라고 하면서 뭐 구정물 뿌렸다는 일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악처의 대명사로 이제 불려지는 이제 크산티페, 이 누님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와이프이십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크산티페가 뭐 자기에 대한 그 후대의 평가들을 좀 듣게 되면 아주 좀 열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뭐 남편이라고 해서 뭐 돈을 벌어오르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애들을 잘 챙기기를 하나 뭐 그렇다고 자기한테 잘 해기 주기를 하나 이게 뭐 그렇다고 생긴 게 뭐 거의 뭐 브래드 핏이나 뭐 장동건 이부진기도 아니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하나 이렇게 이쁜 구석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매일매일을 거의 이제 무의도식하면서 집안은 이제 잘 안 챙기고 이제 아내인 크산티페를 이제 제대로 이제 대우를 좀 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 크산티페가 애들 다 버리고 튀지 않은 것만 해도 어찌 보면 절을 하고 모시고 살아도 될 그런 정도의 누님이 아니었을까 뭐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세상 같았으면 이건 뭐 사실 소리 없이 애들만 딱 남겨놓고 어디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오고 뭐 그럴 상황을 이제 만드신 양반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책임한 남편이랑 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또 이 양반 또 꼴통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여자들 말이야 그 질질 잘 보고 다 나가 있어. 이러면서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임종도 사실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이제 크산티페를 그 악처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어떤 정도 이거 어폐가 있지 않나. 오히려 반대로 이제 조강지처 쪽에 더 가까운 뭐 그런 누님이 아니셨을까. 저는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 양반 이런 말도 합니다. 뭐 결혼은 좋은 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고 악처를 만나면 자기처럼 철학자가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이거 솔직히 밖에서 뭐 이따위 말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와이프가 솔직히 뭐 밥이나 제대로 챙겨줬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러고 떠들고 당겼다면 아마도 우리 와이프는 저를 한 반쯤은 죽여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평생을 많은 사람들과 중구장창 이제 입하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던 이 소크라테스는 결국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주 뭐 죽을 죄를 졌다기보다는 당시 어떤 그 민주정파와 귀족파 요 사이에 어떤 정쟁 가운데서 희생양이 된 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 자체가 뭐 나름대로 엘리트주의, 어떤 능력주의 같은 건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귀족주의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의 제자인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긴 한데 그건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독약이 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하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이제 거의 우리들한테는 이제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리긴 했지만 이 말은 1930년대 일본의 그 법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었다는 그 사실은 결국 어찌되었간에 이제 실정법을 지킨 사례다라고 그런 논리를 이제 피면서 당시 어떤 그 군국주의를 이제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창작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제 이 일본 법학자의 한국 제자분들께서 이 말을 이제 한국에 들여오면서 나중에 군사 정권을 이제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데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이제 박아 넣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뭐 하긴 뭐 김일성도 뭐 가랑잎 타고 압록강 건너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도 먹히는 세상이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가 뭐 이 정도 얘기했다고 포장하는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귀여운 그 왜곡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그 후로 이제 완전히 소크라테스의 발언으로 이제 굳어진 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힘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쪽팔린 얘기죠. 내용의 어떤 정당성을 떠나서 이 악법도 법이란 이런 식의 법의 형식만 갖추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뭐 당연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아주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또 좀 나름 특별했었습니다. 그 뭔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대신에 어떤 끊임없이 질문을 이제 계속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스스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법을 사용하셨던 거죠.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어떤 그 산파와 비슷하다고 해서 뭐 산파술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뭐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이제 산파였기 때문에 산파술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사실 뭐 산파가 애를 낳는 건 아니죠. 옆에서 뭐 힘내, 뭐 으쌰으쌰, 뭐 후후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바람 잡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그거 이제 비교해서 산파술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폼나게 뭐 산파술 이렇게 포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소크라테스는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어찌 보면 말하는 건 논리의 빈틈을 공략해서 말을 이제 꼬이게 만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베이트 등 토론술의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나왔던 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정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은 이제 불편하고 뭐 되게 까다로운 거, 이런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룰을 지키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보면 나름대로 손해보는 일이다 이거죠. 이제 어떻게든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 지금 들어도 뭐 꽤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좀 더 싣는다고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뭐 또 철근 같은 거 집 질 때 조금 더 얇은 철근을 쓴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겠냐? 뭐 한층 더 올린다고 또 건물이 무너지겠어? 뭐 돈 먹고 그거 좀 봐준다고 뭐 사고가 나겠나? 뭐 이따위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당신의 말은 말이야, 어떤 불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이익을 더 얻기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대답을 하죠, 상대방이.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이걸 국가 단위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불의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보다 더 이익을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불의한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를 결국 이제 먹어서 예속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이쪽에서 그러죠. 당연히 진정한 불의한 국가라면 뭐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어떤 집단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게 뭐 군대든 이분 도둑들의 뭐 조폭이든 간에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속이고 뭐 해치고 그러면 그 집단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때 조직이 잘 굴러간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본래 힘이 제대로 유지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악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당연히 그건 악화시키게 되겠죠.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방을 날리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불의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를 어떻게 예속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를 삭삭삭삭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뭐 자기 손에 안 보고 오히려 이제 잔다가리 굴려서 자신의 그 이익을 챙기고 하는 뭐 그런 불의한, 여기서 표현한 불의한, 자기만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뻑하면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쉽게 감이 잡히죠. 어쨌거나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런 대화를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왜냐면 나는 최소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서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말로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본인 자신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비슷한 시기 이제 공자님도 저 지구 반대쪽에서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좀 일찍 하셨죠. 먼저 사셨던 분이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이게 좀 계속 지직거리죠. 근데 이제 이걸 풀이를 하면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좀 깨신 양반들은 뭐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이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그 이유도 또 무식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 자기가 이제 무식하다는 것만 안다면 열심히 공부를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제 제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이제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이제 많은 그 젊은 제자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이제 따라하게 되는데 플라톤도 바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약간 40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큰아버지뻘, 뭐 조카뻘, 뭐 손자뻘 될 수도 있겠나?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기록을 하는데 플라톤이 집필한 그의 유명한 폴리테이아, 국가, 공화국.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좀 아니면 좀 많이인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어느 정도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뽀샵질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 근데 이제 어떤 철학자가 이제 현대까지 이어진 서양 철학 약 2500년의 역사는 그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플라톤의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어떤 서양 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의 제자가 그 유명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또 가르쳤고 선생이었고 뭐 그런 거 보면 그 고대 그 그리스의 인물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참된 진리를 깨우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지식인들만이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운동선수는 관객이 아닌 감독으로부터 이제 코치를 받아야 한다는 뭐 이런 말이죠. 사실 뭐 이건 뭐 그 플라톤의 어떤 사심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 뭐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플라톤은 이제 잘 나가는 게 귀족직 그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지금 들어도 한 번쯤 좀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이제 요즘 그 정치인들을 봐도 이게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거기에서 당락이 이제 결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부터인지 뭐 지들이 뭐 자신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들처럼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원래 그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여기저기 뭐 얼굴 들이대고 좀 튀어보겠다고 누구랑 사진을 찍었네 뭐 어디서 사진을 찍었네 뭐 이따위 뭐 이런 꼬라지들을 보면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토도 쏠리고 오히려 보는 제가 이게 쪽팔리는 그런 경우가 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그들의 전공이라면 차라리 방송국 연예인으로 등록을 해서 생쇼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뭐 사실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름 어떤 깬 양반들, 그 공자님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이런 양반들이 그렇게 중구장창 이야기를 해도 원래 그 바닥이 그런 건지 뭐 정말 개선이 안 되는 게 그쪽 바닥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치자는 어려서부터 관리하고 키워낸 철인의 철학자가 나이 50이 되면 그때 가서 사유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완전 개털에 뭐 악만 남은 뭐 이런 애들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탐욕스럽게 그 변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이제 완전히 이제 배제 원천 봉쇄를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탐욕, 즉 부패죠. 이 부패가 국가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상론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사실 뭐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벌고 싶고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당연하.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장사꾼이 된 거고 따라서 뭐 정치 같은 거, 저 같은 놈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 또한 이 정치꾼 같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꾼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능통한 전문가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사전에 보면. 자, 장사꾼. 뭐 최소한 뭐 저는 뭐 좀 낮추어 불려도 뭐 전혀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장사라는 게 이익을 내기 위해 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행동들이 100%뭐 존경받고 의롭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못하죠. 예. 어차피 결국은 이제 뭐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종인 거죠. 이제 아마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오바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장사꾼이라는 이전의 문제이고 어떤 인간의 문제인 거죠. 인간성 뭐 이런 문제인 거고 반대로 뭐 존경받던 뭐 행동을 했다. 이 또한 뭐 따지고 보면 어떤 장사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는 딱 장사꾼 정도라는 평가가 저한테는 뭐 가장 적당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틀린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얘기하면 존경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아니고 실제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존경받는다는 것은 이제 최소한 무엇이 쪽팔린지 정도는 알고 거기에 어떤 수치심도 좀 느낄 줄 알고 이제 무엇이 정의로운 건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산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떤 명예로움, 긍지 뭐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존경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남한테 이렇게 좀 베풀고 뭐 이러지 않고 자기 혼자 배 터지고 배 찢어지게 돈 벌어서 지 뱃속에다 빡빡 채운 이따위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게 존경받는 사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벌이에 신경 안 쓰고 자기 어떤 희생만 좀 죽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번 돈 나중에 이제 남들 위해서 쫙 풀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제 뭐 사실 존경받는 케이스 뭐 거의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개인주의, 뭐 어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에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제 정치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존경받아야 할 자리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상하게 맨날 이제 욕이나 처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버티고 앉아 있으니 요즘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스스로 공부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중우정치, 우민정치 거기서 나오는 대중들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국민들 스스로가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갈고 닦고
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애들 이거 솎아내야 되는 거죠. 솎아내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제 대체를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도 이게 계속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그 민주정파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테네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했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동조해서 몇몇 귀족들이 권력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아주 웃긴 게 이제 당시 그 아테네 재판이라는 게 일단 유죄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유죄로 판단이 되면 결정이 되면 원고가 원하는 벌과 피고가 원하는 벌 중에서 다시 하나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 유죄 판결이 딱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피고 스스로 형벌을 이제 가볍게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판결이 일단 이제 유죄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재판은 모든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약간 박빙에, 일종의 51대 49, 이런 식으로 아주 박빙으로 그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 당시 사실 이제 나름 뛰어난 그 학식을 갖춘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던 이런 이제 시민들도 어느 정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죠. 박빙의 결과가. 근데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수순으로 다음에 이제 형벌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한 형벌이 아주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이 나라에 기여한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은 내가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어찌됐든 유죄 판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친구도 하도 뭐라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벌금으로 정하겠는데, 내가 이제 벌금형으로 가겠다. 오케이. 벌금 인정. 근데 벌금 얼마? 10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배심원들도 빡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 이제 지지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칼에 숙청하면 이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이제 국외 추방이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워낙 오바를 해서 10원 이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막 이렇게 되면서 이거 이제 원고 쪽의 이제 형벌은 에레기 확 사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과 10원 벌금형 요 사이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결과야 이 소크라테스 이제 워낙 이렇게 깐죽거림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99대 1 정도로 거의 원사이드하게 그 사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나름 돈도 있고 힘도 세고 귀족 친구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이제 탈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제 그걸 안 따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배를 그냥 한 잔 제끼십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원래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탈옥을 할 거였으면 사실 재판장에서부터 그따위 이제 똘끼를 부리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배를 그 당시에 들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외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른다라는 이따위 해석은 사실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할 말 다 하고 그냥 죽음을 내가 맞이하고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나이가 거의 이제 70이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폼나게 가자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법학자가 그따위 얘기를 한 걸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따위 생각을 했는지 그때 이상하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테네의 죽돌이로 그 싸웠던 명성. 근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해 이거 죽기보다 싫다는 얘기죠. 그 나이에. 또 그렇다고 이제 벌금형을 하라고 그래서 10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적당하게 내고 해서 300, 250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좀 쪽팔렸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독배를 마시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죽는지 거기 이제 집행하는 애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 순간까지도
탁구열이 이제 빛을 발해서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왕 죽기로 한 거 친구 제자들 옆에 이제 쭉 모여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거 마주도 고통스럽게 뭐 지랄 발광하고 뭐 이렇게 막 꼬이고 이러면 이것 또한 뭐 엄청나게 쪽팔린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본 게 잘 죽는 게 어떤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물어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이제 그래서 몇 걸음 걸으면 밑에서부터 마비가 오고 뭐 어쩌고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데 그대로 이제 잘 듣고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얘기 다 하시고 쫙 누웠다가 이제 얼굴에 이제 포대기 딱 덮고 머리에 이제 딱 그럴 때 갑자기 살짝 포대기를 거두면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친구 근데 말이야 사실 내가 옆집에서 닭 한 마리를 꿨는데 아직 그걸 갚지 못했거든. 그거 좀 갚아줘. 이러고서 이제 다시 돕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아주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이신 한 사람의 유언치고는 약간 좀 닭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그 어떤 스파르타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와 전쟁하고 했는데 이제 패전을 하죠 그리스가. 그래서 이제 그 패전의 원인에 대한 어떤 수습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희생양을 좀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 찍어야 되는데 뭐 그 대충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일종의 그 소사모,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모임, 이 정도 되려나?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 일부가 그 전쟁에서 이제 매국행위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이제 사형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떤 그런 그 자기 제자들, 그 소사모 회원들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어떤 자기가 그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제 스스로를 이제 희생을 하면서 전국을 나름대로 전국을 또 안정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뭐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모습이 결국 이제 그를 서양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철학자로 손꼽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보통 서양에서 철학적인 업적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플라톤이나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모범이 되는 철학자 또는 어떤 훌륭한 인간상을 말해보자 이러면 이제 예외 없이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어떤 진리를 대하는 자세의 어떤 진실함 그리고 이제 의연하게 맞이한 그의 죽음의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큰 교훈을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인간 바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이 서양 철학의 관점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레스나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양반들도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 그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통 그분들은 이제 수학자, 뭐 과학자 이렇게 자연을 연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평생을 통해서 어떤 참된 진리에 대해 그리고 이제 올바른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그러셨던 거죠.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보다 구체화되고 후세에 이제 전달되어지긴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시고 자기 성찰하시고 그리고 어떤 무지에 대한 자각을 계속 이제 요구를 했고 어떤 절제, 옳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추구했었습니다. 그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보면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것도 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인에 의한 통치를 꿈꾸는 어떤 이상국가 뭐 이런 것만 해도 보면 이게 뭐 그런 이상국가가 실현 가능하네 안 해네 뭐 하는 논쟁들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을 직접 쓴 플라톤조차도 어떤 이상국가는 현실 가능성이 아주 매우 낮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어떤 이상 국가를 현재에서 대입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에 좀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지향점을 이제 이상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쪽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상이라는 게 지향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사실 헤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가이드라는 게 이제 없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서양 철학의 선구자이신 소크라테스의 인생과
그리고 이제 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성찰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거를 이제 함께 소크라테스의 인생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